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1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내년부터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하는 어디나 돌봄 추진. 경기도가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 명과 함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0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2배 늘릴 계획으로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도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 가정, 야간 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 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 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어디나 돌봄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 지원사나 장애인 시설 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 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 당사자, 현장 전문가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청 지하의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여러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 정책의 지속성과 돌봄 수당 확대에 대해 묻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각장애인 사회자의 수화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봄 토크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 필요성 메시지가 담긴 어디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도청 단원홀 입구에서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 기획 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8일 360도 돌봄 가운데 첫 번째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에 이어 12월 6일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민에게 소통, 공연, 정책 토론회 등이 열리는 360도 돌봄 주간을 진행하며 360도 돌봄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도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환경 만들 것.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30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10명과 함께 제6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보직 근무지 이동 인식 개선 업무 지원 휴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부서 이동, 근무지 배정 시 개인의 장애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좀 더 세심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세심한 인사관리의 필요성 등을 공감했다. 김승호 처장은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선이 필요한 의견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 공무원분들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면밀히 살펴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6,000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중증장애인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은 12월 13일, 수, 오전 11시 JK 아트 컨벤션에서 2023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우수성과 공유대회, 이하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되어 추진 중이다.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룹 프로그램 제공,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발생 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 가족 지원, 자녀 양육기술 전문 정보 제공, 정서 심리적 휴식 지원 등 가족 기능 강화, 공공후견 재산관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 지원.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위탁기관의 사업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공유대회 일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두레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 늘 푸른 나무 복지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등 16개 기관과 배경서,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리, 이성근,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이정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 등 담당자 31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주요 분야별 6가지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하였다. 경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서비스 이용기관 도과시 지역사회 시설 간 원활한 연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종사자 실습 강화, 두레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개인별 신체 특성에 맞는 식단 운동 건강관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내 전시 행사의 주도적 참여기회 제공, 늘 푸른 나무 복지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의 월간 일정표 제공을 통해 스스로 활동계획 수립 참여하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립준비를 위한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전국 권역별 테마 자유여행 프로그램 등 가족 휴식 서비스 지원, 인천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인지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을 인형극을 통해 체험하고 아버지 교육 별도 신설을 통해 부모 간 양육격차 해소, 이정태 공공후견인,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노동력 착취 후 인지하지 못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의사 표현을 돕기 위해 자립훈련 활동 등 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전생애주기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발달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24년 6월 시행되는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